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100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100세 특강. 오늘은 김양숙 대표의 나이 들어도 건강한 내 몸 만들기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안녕하세요. CTS 100세 특강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근육 부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답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근육이 다시 살아있고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 하고요, 우리가 나이 든 몸이 다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몸 신체 통증 지도 혹시 한번 그려보셨나요? 어디가 좋지 않은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상태시죠.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기 전 단계에서도요, 우리는 이미 어떤 절차를 조금 밟으셔야 합니다. 그 절차란 얘기는 자세가 먼저 잡혀져야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한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여러분 척추가 이렇게 다 무너진 상태에서 무릎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척추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 이 커브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세가 무너지면요, 척추가 무너지면서 이 상체가 이미 하복부를 우리가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우리가 내부의 장기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장기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가 되고요, 호흡 시스템에도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자세가 좀 잡히셔야 됩니다. 자세란 얘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을 때에 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건축으로 치면 기초 공벽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척추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일자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커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우리가 이거를 C자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C자 형태의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기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요, 제일 먼저 뭘 하던가요? 아기들이요, 이렇게 목을 드는 거 제일 먼저 합니다. 자, 목을 들기 시작하면서 커브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기 시작하겠죠. 자, 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시 허리에 커브가 또 다시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면서요, 무릎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무릎 뒤에 또 다시 커브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서는 발에 다시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척추가 우리가 목에 7개의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등뼈가 12개가 있죠. 그 다음에 허리가 5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자가 아니라 방금처럼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마다 세컨 커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에 이렇게 들어가는 세컨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허리에 다시 세컨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일어서서 무릎으로 서기 시작하면서 무릎에 또 다시 세컨 커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면서 다시 발에 세컨 커브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자세란 얘기는 바로 이 세컨 커브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척추 자체의 구조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조가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운동한다 그러면서 서 있는 자세도 제대로 안 되어져 있고 앉아 있는 자세도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근육만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 자체가 또다시 척추를 계속해서 자세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게 되면 이 커브는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보면서 틀림없이 목에 이
세컨드 커브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커브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척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척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척추가 목이 이렇게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무게들을 이 어깨하고 목이 다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엄청나게 큰 무게를 우리 목하고 어깨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다니고 있는 꼴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내가 앉아있는 자세나 서 있는 자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쩌면 수십 년 해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지금 허리 디스크도 있으실 거고 목 디스크도 틀림없이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자세는 전혀 교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통증을 계속 완화시켜 놓으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통증을 잊어버렸으니까, 통증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이 병이 나았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목을 이렇게 빼고 계속해서 걸어 다니고 있으면서 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물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얘를 교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증만 없애주고 있으면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른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목에서부터요, 우리가 점을 찍었을 때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 골반, 어깨, 귀까지 일직선 상에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이게 이제 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신체 중심선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는 A, B, C, D 중에서 몇 번일 것 같으세요?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A, B, C, D 중에서요? 네, 맞습니다. 1번입니다. A죠. 자, 그러니까 근력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실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 그러면 바로 이 자세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기억하시면서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줄자로 머리부터 그다음에 어깨, 그다음에 골반, 그다음에 무릎, 발목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줄을 하나 내렸으면 그 줄에 맞춰서 내 몸을 이렇게 정렬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근육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체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요. 체온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역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혈액순환이 다시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요. 여러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기간을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계속해서 뭉치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경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몸이 지금 차가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근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뭘 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부상을 입기 너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몸을 예열을 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몸을 예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을 예열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몸이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요, 몸의 체온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접촉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가볍게 뭐 두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움직임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려가서요. 처음에는 어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두드리셔서 팔의 바깥쪽으로 내려가셨다가, 그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바꾸셔서 다시 팔의 안쪽을 타고 이렇게 우리가 올라올 거고요. 몸 바깥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두드리면서 내려가셔서 다시 몸 안쪽으로 다시 올라오시고, 자, 그러다가 요 한 가슴에서 우리가 만나셔서 다시 양손을 사용해서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다가 가슴선을 타고 점점 내려오시면서 그다음에 갈비뼈를 두드릴 수 있겠죠. 다시 내 몸에 갈비뼈를 이렇게 두드리시다가 이렇게 손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는 거, 요거까지만 해도요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하고요, 내 몸이 이렇게 만나서 두드리는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체온이 금방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요, 똑같은 리듬과 터치도 그냥 음악 없이 하는 것하고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예열시켜 볼게요. 일단 왼쪽 팔을 한번 쭉 뻗어 보시겠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놓으신 상태에서,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음악에 맞춰서 지금은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두드려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네, 그냥 하지 말고요. 리듬을 느끼시면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손가락 끝까지 왼손을 뒤집으세요. 다시 끝에서부터 네, 위로 조금씩 올라오시면 됩니다. 음악에 맞추셔서 발 내리시고 네, 가운데서 만나셨다가 자, 반대쪽 팔 펴세요. 네, 위에서부터 내려가겠습니다. 먼지를 털듯이. 자, 뒤집을게요. 됐나요? 자,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자, 어깨는 조금 더 머물게요. 네,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더 시원하게 두드려 줄게요. 자, 오른쪽 팔, 왼쪽 팔 조금씩 가슴을 향해서 가고요. 오른팔 접을게요. 자, 가슴에서 두드릴게요. 자, 두드리지만 마시고 어깨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내려갈게요. 네, 가슴선 따라서 내려와서 갈비뼈. 네, 몸의 다른 부분이 같이 움직이고 싶어 하면 같이 움직여 주세요. 자, 배꼽 부분 집중적으로 두드릴게요. 네, 배꼽 부분 아랫배. 자, 손 엮으셔서 두 손 같이. 네, 이제 좀 문질러 줄게요. 천천히 문지를게요. 더 크게 문지르세요. 예, 배 더 넓게 문지르세요. 자, 뱃살도 빠지겠죠? 다시 엉덩이, 고관절, 허리, 뒤에. 자, 좀 내려갈까요? 다리의 바깥 부분. 자,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허벅지. 마지막 배. 자, 여기서 머물게요. 네, 천천히 부드럽게 네, 쓰다듬으시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만 움직이셔도요. 네, 벌써 달라지셨죠? 네, 몸이 벌써 따뜻해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몸이 먼저 이렇게 예열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근육 운동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 호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온전한 주권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호흡입니다. 자, 그래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힘만 주게 되면 다시 이 근육이 딱딱하게 우리가 뭉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제대로 안 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안 쉬어요. 여러분, 허파가 얼마나 모양이 크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허파의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안에 두 개의 지금 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폐가 여기 쇄골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호흡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호흡을 이렇게 폐를 보시면 이렇게 큰 폐인데 우리가 숨을 3분의 1도 안 채우고 다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양쪽에 폐가 있으면 여기가 1층, 2층, 3층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그러면 코로 숨을 들어 마실 때 우리가 1층만 채우는 게 아니라 2층하고 가장 밑바닥인 3층까지 다 채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 숨하고 그냥 가볍게 숨을 들어 마시고 가볍게 빼는 것하고 우리 몸의 이완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육 운동을 하시면서 이 호흡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호흡은 횡격막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숨을, 이게 횡격막이에요.
자, 이 횡격막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자, 어때요? 숨을 들어 마실 때, 숨을 들어 마실 때 이게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후 내쉬게 되면 이게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들어 마시면 아래로 내려가고 내쉬면 다시 올라오고, 우리가 스트레칭 하거나 근육을 강화시킬 때는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호흡을 끝까지 채우시고요. 다시 후 끝까지 내뱉으시면서 바로 이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강화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이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육이 이완이 되어야지 이완된 근육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강화를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강화를 시켜 놓은 것도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상태가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달라서요. 처음부터 바로 그래 내가 근육을 좀 강화시켜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무게가 막 몇 킬로 되는 그런 것들을 들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순서를 반드시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체중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무게가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몸의 무게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뭔가 굉장히 무거운 물건 같은 거를, 아령 같은 거를 집어 든다거나, 자, 이거를 뭔가 손에 강화하는 그 움직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 기구들을 손에 들고 그 무게를 활용해서 하는 움직임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회전근개가 너무나 많이 파열이 되어 있어서 아예 관절의 가동 범위 자체가 너무나 줄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팔을 뒤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내 팔도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관절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과도하게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무게가 들어가는 거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걸 가지고 강화를 시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회전근개는 더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내가 팔에 이게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팔을 옆으로 넓히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다시 각도를 조금 더 뒤로 빼다가 이 상태에서 열중셔 상태를 시작하는데, 이 열중셔도 손가락과 손가락이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조금씩 손가락과 손가락 끝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열중셔 자세가 조금 더 깊숙하게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거조차 되지 않다가 이렇게 단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팔이 뒤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처음에는 체중을 전혀 과부하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체중을 활용해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 기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리는 스트레칭을 할 때는 들어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서 우리가 느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약간 통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이미 이완된 근육을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육을 풀지 아니하시면 엄청난 통증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이완 딱딱하게 경직된 근육을 풀기 위해서도요, 그만큼의 통증의 시간이 사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팔을 길게 쫙 늘렸는데 이때 통증이 나오네. 그런데 이 통증이 날카로운 통증이야. 그러면 바로 스탑하셔야 됩니다. 더 진행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이 통증이 약간 뻐근한데, 그러나 좀 시원해. 요 정도까지는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벌린다고 이게 스트레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들어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서 팔을 길게 뽑아내는 움직임을 하는데 약간의 뻐근한 그런 느낌이 나는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에 이 근육이 서서히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근육을 강화시킬 때는 절대로 통증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강화시키는 운동, 다리를
다리를 이렇게 내가 들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내 체중을 조금 사용하셔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잠깐 멈추고 있을 때에 이때 통증이 나오면 안 돼요. 강화 운동을 할 때. 만약에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바로 스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나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무슨 통증일까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알아차리시고요. 그러면 안 되지. 통증 강화할 때는 우리가 통증이 나오면 여기서 더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바로 스탑을 하시고요. 더 아래 단계 운동을 다시 시작하셔서 그 운동을 했더니 뭐야 이건 괜찮네. 그러면 그 수준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서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수준을 다시 넘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자,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드는 운동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쪽 발로 했더니 발목이 엄청나게 통증이 와. 이러면 바로 스탑 하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손만 잡았더니 역시 통증이 와. 그러면 한 손만 잡고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손에 양쪽 손으로 뭔가를 잡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발을 동시에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양쪽을 잡고 이걸 했더니 이건 괜찮아. 자, 그러면 요거를 계속해서 몇 달을 유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벌써 근육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한 발로 이동해도 뭐야 통증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근육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릎 드는 거 하나밖에 안 했지만 우리가 발목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요거 하나만 하셔도요 벌써 근육이 만들어져요. 근데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난 서서 도저히 안 돼.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체중을 싣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난 이거조차 안 돼.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체중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거는 자리에서 누워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에서 누우시면 이 중력을 온몸으로 받게 되니까 벌써 앉아 계시면 중력하고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자, 나이 든 몸 건강하게 만들기, 우리가 근육 만드는 것도 루틴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5가지. 첫 번째, 자세. 두 번째는요? 그렇죠. 몸을 예열시켜라. 차가운 몸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럼 또 다칠 수 있다. 세 번째, 호흡입니다. 호흡의 들숨 날숨의 리듬에 맞추셔서 움직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완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강화를 시키는데 강화를 시킬 때는 내 몸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근육 연금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연금 드는데 뭐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드셔야 되죠?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발목 들기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100세까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일, 발목 드는 것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육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